유럽의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토마토의 효능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잘못 섭취한다면 오히려 뇌 신경마비를 일으키고 적혈구를 파괴하는 독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설탕을 뿌려 먹지 말라는 등 뻔한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이 정말 몰랐던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는 토마토를 온전히 슈퍼푸드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으론 1. 독이 되는 토마토 섭취법 3가지. 2. 이것만 해도 흡수율 4배. 토마토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 3. 토마토 100% 섭취 조리법.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아침건강입니다. 아직도 아침건강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여러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꼭 주변 지인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마토는 영국에선 사랑의 사과, 이탈리아에선 황금의 사과, 미국에선 늑대의 사과라고 불리며 남미의 잉카 제국에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즙이 많은 과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으며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건강상 다양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케첩이나 토마토 파스타 등에 많이 사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곳이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마토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구토, 복통, 두통, 식중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엔 뇌신경마비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심지어 특이한 유전자 조작 토마토도 아닌 우리가 마트에서 흔하게 구매하는 토마토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1. 독이 되는 토마토 섭취법 3가지. 첫 번째, 공복에 먹는 토마토.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 시리얼이나 과일을 갈아서 끼니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아침을 건너뛰거나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중 토마토를 섭취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경우 토마토의 펙틴 성분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되지 않아 소화불량과 위궤양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위, 식도, 괄약근을 헐겁게 만들어 위염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토마토를 공복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덜 익은 토마토.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알레르기 유발 등 독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감자에 싹이 나면서 나오는 독성과 같은 성분입니다. 대표적 식물성 자연독인 솔라닌은 솔라디닌이라는 스테로이드계 알칼로이드에 포도당, 람노즈, 갈락토즈 등의 당이 결합한 배당체입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살충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솔라닌이 체내에 들어오면 적혈구를 파괴시켜 빈혈 상태를 만들고 온몸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신경마비, 전신마비 등을 일으킵니다. 익지 않은 토마토에 있는 솔라닌은 열을 가하더라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덜 익은 초록색의 토마토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먹을 경우 토마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의 함유량이 높은 편입니다. 히스타민은 이물질이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콧물, 재채기 등을 분비시켜 배출시키거나 혈관을 확장시켜 백혈구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토마토를 먹을 경우 몸속에서 히스타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경우이니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병원에 문의하시면 쉽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토마토 섭취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토마토를 섭취해야 토마토를 100% 섭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토마토를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 토마토 100% 섭취법. 우리는 흔히 토마토를 설탕과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설탕 분해에는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마토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섭취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몸에 좋지 않은 설탕을 먹자마자 분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설탕을 먹지 않는 게 좋지만 달달한 간식 먹고 싶으시다면 적당량 설탕을 뿌린 토마토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 B 말고도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코펜을 비롯해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므로 완벽주의 때문에 나머지 영양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토마토를 100%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완숙 토마토. 파랗게 덜 익은 토마토는 독성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양소가 아직 덜 형성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 완숙 토마토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붉은색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을 가해서 먹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는데 잘못된 정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뉴욕에서 진행된 한 실험의 결과 리코펜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라이코펜의 양이 2.5배 증가했습니다. 이 양은 파괴되는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유익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다른 곳에서 언제든 섭취 가능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토마토에서 흡수 가능한 리코펜에 더욱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기름과 함께 섭취하라. 위에서 설명한 리코펜은 관상동맥 질환, 암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리코펜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히거나 기름에 버무리면 몸에 흡수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생토마토를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을 약 30%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볶아 드실 때 88도 이상으로 고열에 조리를 하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 조심해서 조리해주세요. 3. 토마토 100% 조리법. 토마토를 잘 섭취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 내용을 활용해서 조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트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골라줍니다. 7월부터 9월이 제철이니 지금 마트에 가시면 대부분 제철 토마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토마토의 색이 붉은 빛이 진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 부분이 시들하거나 곰팡이가 든 것은 고르지 마시고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토마토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하면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멍이나 상처가 있는 토마토는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제철 토마토를 구매하셨다면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다른 채소나 과일들과는 다르게 낮은 온도에서는 숙성이 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토마토가 더 익어 맛있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장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영양소가 잘 파괴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마토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베이스. 먼저 깨끗하게 토마토를 2회에서 3회 깨끗한 물에 세척하고 꼭지를 잘 제거해줍니다. 꼭지에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토마토들을 넣어주고 약불로 끓여줍니다. 이때 물을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넣지 않는다고 타거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김이 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기고 토마토의 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한 지 25분쯤 지났을 때 가스를 강으로 올려서 물기를 확 날려줍니다. 완성된 토마토와 국물을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일주일을 넘게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하시면 됩니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잔뜩 만들어두고 드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 주스. 방금 만든 토마토 베이스를 2알 정도와 국물을 함께 떠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껍질은 제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 껍질엔 카로티노이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식물성 화학물질로 폐 기능 개선, 노화 방지, 심장병 예방, 시력 보호, 당뇨 합병증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에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2알 정도 믹서기에 넣으시고 소금을 한 꼬집,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 곱게 잘 갈아주시면 간편한 토마토 주스 완성입니다. 하지만 맛은 건강한 맛이 나기 때문에 호불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양소를 조금 포기하고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드시면 단맛이 나서 맛이 좋습니다. 소금 대신 꿀이나 설탕을 넣는다고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주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니 기호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 볶음. 방금 만든 베이스를 4알 정도와 국물을 후라이팬에 올려 기름을 두르고 볶기만 해도 훌륭한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계란을 같이 넣고 볶아 토마토 계란 볶음밥이나 파스타 면을 같이 넣고 볶아
토마토 파스타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볶음의 궁합이 가장 좋은 요리는 육류와 아보카도입니다. 토마토의 부족한 영양소를 육류와 아보카도가 고르게 함유하고 있기에 함께 조리하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다만 육류와 아보카도는 기름이 많은 음식이므로 따로 기름을 넣지 마시고 토마토 국물에 육류나 아보카도를 넣으시고 자글자글 끓여주시면 건강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를 확실하게 섭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